서울 강남의 한 제약회사 앞. 낙태를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의 시위가 또 시작됐습니다. 태아생명 다 죽인다. 낙태약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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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 이 제약회사가 임신 중단 약물, 즉 먹는 낙태약을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먹는 낙태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태에서 뛰고 있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입니다. 이 제약회사는 식약처에 먹는 임신 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988년 프랑스 제약사가 처음 개발한 먹는 낙태약 미푸지는 지난 2005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됐고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선 15만 원 정도에 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임신 초기에 복용하는데 임신 중절 수술 대신 약을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판매 국가에선 수요가 꾸준합니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국제기구 소속 의학 박사는 미푸진의 효과나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이미 입증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In someone's body, the process is exactly the same as a spontaneous abortion, as a miscarriage, and it's extremely safe and extremely effective. So it's safer, so to say, than using paracetamol or Tylenol, but it has been around for over 30 years. So the safety profile has been confirmed by extensive evidence in all kinds of settings. 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아 합법적으로 이 약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틈타 불법적인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먹는 임신 중지약을 판매한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100% 정품, 직수입 제품이라며 상품 정보와 가격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사용자들의 복용 후기도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로는 할 수 없고 텔레그램 등 SNS로만 가능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문의해봤습니다. 임신 15주 차라고 하자 비용은 95만 원, 택배로 5일이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WHO는 임신 12주 이상일 때는 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판매자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하더니 바로 구매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어디 제품이냐고 묻자 자세한 유통 과정은 안전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갈수록 사실 임신 중지에 있어서 출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배출까지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적인 처치라든지 이런 그 필요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15주까지 약을 주고 이거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책임한 행동인 건 거죠. 검색 사이트를 통해 다른 판매자와도 접촉해봤습니다. 잘 찾아오셨다. 빨리 복용하셔야 한다며 가격부터 안내합니다. 정품이 맞냐고 물어보자 6년간 정품만 배송해왔고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이트는 국내 판매 금지 상태인 미푸진이 실제 배송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55만 원을 입금하자 일주일 만에 도착한 택배. 중국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택배의 품명은 초콜릿. 포장을 뜯자 중국어로 정제형 사탕이라고 적힌 영양제 통이 나왔고 그 안엔 비닐로 대충 포장한 알약 5개가 들어있습니다. 약에 대한 안내문이나 변질을 막기 위한 방습제도 없었습니다. 이 약이 과연 미푸진이 맞는 건지 믿고 먹어도 되는 건지 약품 성분 분석 업체에 의뢰해 보려 했지만 표준이 되는 정품의 성분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그냥 먹어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품질 보증을 받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약인지를 보증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밀가루를 타정해서도 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더우는 조건이라든지 습한 조건에서 오랜 기간에 보관되었을 경우에 품질을 보증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지난 5년간 식약처가 적발한 임신 중지 약물 온라인 거래 건수만 2,970여 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매년 약 3만 건의 임신 중지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2,300여 건은 약물 복용에 의한 임신 중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브로커를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구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고 이제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이걸 의료 체계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비공식적인 통로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약을 우리나라에선 왜 허가하지 않는 걸까? 식약처는 임신 중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중지가 가능한 요건들을 제한하면서 임신 중지 방법에 대해선 수술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식약처가 받은 6건의 법률 자문 중 4건은 법 개정 없이도 임신 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될 것으로. 가능하다고 심사 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식약처는 법률 자문은 정책 검토에 참고할 목적일 뿐이라며 여전히 법 개정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식약처 내부에서 욕을 먹지 않으려면 눈치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의 결과가 이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을 지연시키고 현재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푸진 등 임신 중지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식을 낳은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런 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 거의 욕과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팩트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려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법 개정이 지체되는 사이 여성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그리고 검증할 방법도 없는 음성적인 임신 중지약 거래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회적인, 또 심지어 윤리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정부와 우리 입법부는 낙태죄가 있었던 형법의 시대 그대로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